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합니다. 현재 경제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오렌지 알약, 즉 비트코인입니다. 로보택시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어갈 때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로보택시의 결제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여러분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10배, 100배, 1000배로 올릴 거라는 점에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24% 상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바꾸려는 시도보단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을 샀다고, 보유하고 있다고 비트코인을 아는 게 아니죠.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동물적인 감이나 차트상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샀다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감과 차트의 짝대기, 연준의 분위기를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적인 하락 구간들은 다 피하고 상승 구간은 모두 취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고양이 생선 발려 먹듯이 깔끔하게 살점만 빼먹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죠. 까불다가 목에 큰 가시가 걸려서 호흡 곤란이 오기 전까지만요. 누구나 처맞기 전까진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는 타이슨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고 왜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모르니까 계속 거래소에 방치하면서 본인의 감과 의미 없는 짝대기들만 그어가면서 익절은 옳다를 외치면서 비트코인을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마인드의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자신이 처음 보유했던 비트코인의 수량이 가장 많은 수량이었던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마이클 세일러와 같이 비트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경제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오렌지 알약, 즉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입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화폐가 유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본이 유독하고 통화도 유독합니다. 이건 마치 의사들이 우리를 죽게 할 만큼 피를 뽑아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의 뇌에 쓰레기와 오물을 잔뜩 주입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매일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유일한 치료법은 시스템에 독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오렌지 알약, 비트코인이 바로 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치료법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14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라. 그리고 법정화폐를 반대하지 마라. 비트코인을 지지하되 법정화폐를 반대하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베르나르 아르노 LVMH 그룹 회장은 명품 핸드백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많은 돈을 유로나 달러 채권이나 페소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핸드백의 가격을 유로나 달러로 받지 않을 거란 뜻은 아니죠. 전 세계 최고의 부자도 여전히 각 국가별 현지 통화로 자신의 제품 가격을 매길 겁니다. 왜냐? 그 나라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통해서 핸드백이나 샴페인 또는 비트코인과 교환하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하고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99%의 부는 각국 통화 이외의 다른 무언가로 흘러갈 거고 그중 절반은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갈 테니까요. 우리는 그냥 비트코인을 지지하면 됩니다. 15번째 규칙,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뺏을 AI 로봇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될 겁니다. 로보택시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어갈 때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로보택시의 결제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여러분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10배, 100배, 1000배로 올릴 거라는 점에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적도 결국 비트코인을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ETF가 출시되고 그 ETF를 사람들이 사고 당신이 싫어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1000배로 올릴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좋아할 필요도 그들의 이념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에 참여할수록 그게 여러분의 친구든 적이든 좋아하는 종교든 관심 없는 종교든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든 뭐든 모두가
비트코인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충실하다면 그들도 결국 당신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자, 16번째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50%씩 상승해 왔습니다. 이건 무위험 이자율, 즉 자본 비용이 50%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사업에 비유해보면 여러분은 5% 이자로 돈을 빌려서 50%의 이자로 비트코인에게 빌려주고 45%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해서 15%의 이자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한테 15%의 이자로 대출을 해줍니까? 비트코인한테 50%의 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 투자가 무위험으로 연간 50%의 수익을 제공합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24%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향후 10년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연간 24%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제대로 각 잡고 들어볼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17번째 규칙, 비트코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은 사이버 호넷의 무리이며 80억 명의 사람들이 포함된 천둥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It's going on for far beyond your lifetime, and it's much bigger and stronger and more powerful and more intelligent than you are.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 계속될 것이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합니다. 이건 마치 나심 탈레브가 말한 바보 지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새들이 더 잘 날게 하는 법을 강의하는 꼴이라니까요. 마치 여러분이 독수리에게 비행 방법을 강의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라면 당신은 비트코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비트코인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3억 개의 회사와 80억 명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88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크고 시장은 넓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바꾸려는 시도보단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레이저 아이즈에 대해서 농담을 하곤 했죠. 자, 18번째 규칙. 레이저 아이즈는 끝없는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밈이라고 생각했죠. 와, 레이저 아이즈 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자!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로 오를 때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했다가 바로 레이저 아이즈 내리고 비트코인 팔고 익절이라면서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 참 애처롭습니다. 레이저 아이즈를 벗지 마십시오. 레이저 아이즈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승했을 때 승리했다면서 16개의 엉망인 사업을 시작하고 14개의 멍청한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똑똑하니까 괜찮다고요? 자만심은 몰락의 전조 증상입니다. 비트코인은 1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100조 달러, 500조 달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때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잘 성장할 것입니다.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하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폰용으로 만드는 280만 개의 모바일 앱 중에서 성공한 앱의 이름을 12개 정도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크롬에는 180만 개의 확장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 2개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의 99.9%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죠. 레이저 아이즈는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넥스트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100달러에 사고 5,000달러에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개의 엉망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중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장의 변덕, 정부의 규제, 경쟁사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겪게 될 겁니다. 아,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네요. 어쩌다 보니까 직원이 돈을 훔쳐갈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은행이 망했네요. 이런 소리나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발명할 때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레이저 아이즈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존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배우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But what I do appreciate about Bitcoin is it's bigger than all of us. It's stronger than all of us. It'll outlive all of us.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우리 모두보다 크고 우리 모두보다 강하며 우리 모두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방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고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 마이클 셀러가 늘 강조하는 비트코인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이 말을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어설프게 비트코인을 알고 나면 늘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비트코인을 고치겠다는 소리, 제2의 비트코인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마이클 셀러의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를 꼬시는 모든 행위가 바로 누군가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빼앗아 가려는 행위니까요. 아시겠죠? Well, this is the result.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놀미는 21년 후 800만 달러를 얻게 되고 10%는 그 금액의 2배 이상을 얻게 됩니다. 맥시는 1억 달러, 더블 맥시는 1억 5천 달러, 트리플 맥시는 2억 1,400만 달러를 얻게 됩니다. Reality check. 자, 여기서 팩트 체크! This is a triple maxi strategy at work right now. This is micro strategy. 이게 바로 기업의 트리플 맥시 전략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모습입니다. Buy a 1,000-year instrument. Use BTC. BTC is the cost of capital, not the S&P. The S&P is 13%. BTC is 55%. 1000년 동안 유지될 자산을 사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세요. 비트코인은 자본의 비용입니다. S&P 500가 아니라고요. S&P 500는 13%지만 비트코인은 55%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장인 마이클 셀러가 다른 비트맥시들과 다른 점은 개인 차원의 비트코이너를 넘어서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이 엄청난 화폐혁명의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영리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몸소 실천하며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기업이 비트코인을 마음먹고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What's a typical person? Well, we actually model an individual. 자,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제가 자산이 75만 달러가 있고 연봉이 20만 달러인 사람을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5%씩 수입이 증가하고 저축률이 25%인 상황에서 매년 5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즉 놀미는 전형적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10%가 돼서 자산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도 있고, 아닌 비트코인 맥시가 돼서 자산의 80%, 수익의 8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블 맥시가 되면 집을 담보로 25만 달러의 추가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죠. 끝판왕 트리플 맥시는 집을 완전히 비트코인으로 재융자하고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다음 싱가포르나 UAE 같은 세금이 저렴한 나라로 이주해서 세금을 피하면서 추가로 5만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Well, this is the result.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놀미는 21년 후 800만 달러를 얻게 되고 10%는 그 금액의 2배 이상을 얻게 됩니다. 맥시는 1억 달러, 더블 맥시는 1억 5천 달러, 트리플 맥시는 2억 1,400만 달러를 얻게 됩니다. 레버리지의 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한 트리플 맥시가 되기 위해서는 15.9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6.25개의 비트코인만 있어도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Let's talk about corporations. 자, 그럼 이제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현금 흐름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세요. 주식 발행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되 이익이 있을 때만 하십시오. 이익이 있을 때만 부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세요. 과세되는 배당금으로 자본을 낭비하지 말고 주식 매입으로 자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험하고 과대평가된 인수합병으로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하지 마세요. 자, 여기 전형적인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억 달러의 현금 흐름과 1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이 있으며 주가는 100달러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은 전략을 선택해야죠. 놀미, 맥시, 더블 맥시, 트리플 맥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놀미 전략은 뭐 괜찮을 겁니다. 주가는 1100달러로 도달할 수도 있지만 단 10%만 비트코인에 할당해도 주가는 2배로 오릅니다. 맥시 전략은 주가를 8배까지 올릴 수 있으며 더블 맥시 전략은 주가를 17,400달러로 트리플 맥시는 28,000달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까? Reality check. 자, 여기서 팩트 체크! This is a triple maxi strategy at work right now. This is MicroStrategy. 이게 바로 기업의 트리플 맥시 전략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모습입니다. 올해 8월 10일이 이 길을 걸어온 지 48개월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3억 개의 회사 중에 하나를 운영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20에서 25% 연간 성장률을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엔비디아를 따라할 수 있다면 모두를 능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의 이사회에서도 엔비디아를 따라하는 것에 대해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복리로 성장하는지를 보세요. 4년 동안 이렇게 계속하면 주가는 1300%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자본 구조를 구축하고 돈이 희석되는 금융 관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t's talk about an institution. 자, 이제 기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자선단체, 하버드의 기금이나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헌장을 수정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자산에서 장기 자산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녹는 아이스크림에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페소에도 당연히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왜 20년 만기 금융상품을 보유하려고 합니까? 50년 동안만 유지되는 물리적 토지 자산을 소유하지 마시라니까요. Buy a 1,000-year instrument. Use BTC. BTC is the cost of capital, not the S&P. The S&P is 13%. BTC is 55%. 1000년 동안 유지될 자산을 사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세요. 비트코인은 자본의 비용입니다. S&P 500가 아니라고요. S&P 500는 13%지만 비트코인은 55%입니다. 55%가 자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세요. 자, 여기 기관 운영 모델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10억 달러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한다면 당신은 노미, 맥시 또는 트리플 맥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맥시에서는 5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더블 맥시는 100%, 트리플 맥시에서는 거기에 10% 레버리지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10억 달러로 시작해서 21년 후 놀미는 50억 달러를 얻게 되고 자산을 잘 관리했다고 주변에서 엄청 칭찬하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3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었고 100배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죠. 매우 간단한 전략이니까요. Now let's talk about wealth of nations. 자, 이제 국가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비트코인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엔 뭐가 있을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금과 채권에서 재무부 자산을 재할당하고 단기 자산을
1만 년짜리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국 통화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부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세요. 비트코인 보유를 장려하는 법을 제정하고 개인 및 기업의 셀프 커스터디를 보호하며 국가의 은행 시스템과 비트코인의 통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들은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그럼 이제 부채가 많은 국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를 상상해 봅시다. 물론 특정 국가를 지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국가가 많은 돈을 빚지고 있고 이자율도 높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에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놈이에요? 10% 투자자입니까? 맥시, 더블 맥시, 트리플 맥시인가요? 맥시 전략은 재무부 자산의 3분의 1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고 더블 맥시는 65%, 트리플 맥시는 전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부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첫째로 자국 통화를 발행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나라가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던 수워드 수표를 기억하죠? 그때 수워드가 수표를 발행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가 남북전쟁이 끝난 지 2년 후였고 나라는 파산 상태였으며 수백만 명이 죽었고 남부는 폐허가 되었으며 북부는 분노에 차 있었죠. 그런데도 이 수워드라는 사람이 알래스카라는 얼어붙은 툰드라, 이 많은 양의 땅을 러시아인들로부터 사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러시아인들은 그때 종이돈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의미는 최악의 국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놈이 전략대로 나가면 3조 달러의 빚을 갚지도 못하고 정체 상태를 겪게 됩니다. 반면 맥시 전략은 빚을 갚고 더블 맥시 전략은 국가를 부자로 만들며 트리플 맥시 전략은 매우 부유하게 만들 겁니다. Why? Because you're buying the property that everybody is running to in 100 years and you just go buy it now. 왜냐? 모두가 100년 후에 찾으러 갈 자산을 지금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스탠다드 오일 같은 석유 회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그 당시에는 휘발유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으며 디젤 기관차도 없었습니다. 1867년에는 그런 것들을 발명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당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나라 크기의 1%에 해당되는 땅을 몇 달러에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지? 라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대하는 유형을 노미, 10%, 맥시, 더블 맥시, 트리플 맥시라는 표현으로 구분하면서 그들의 전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며 개인과 기업, 국가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는 나이, 국적, 직업, 결혼, 자녀 유무, 은퇴 유무에 따라서 각각의 포지션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전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 마이클 세일러가 강하게 표현하는 비트코인의 특성과 장점들을 잘 숙지하고 기억하면서 자신의 장기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의장 마이클 세일러, 그의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끊임없는 회사채를 1.5% 수준의 저금리로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또 발행해서 사고 자사주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고 또 사면서 비트코인 보유를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 놀라운 회사입니다. 그럼 마이클 세일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흠뻑 빠졌을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비트코인 투자자의 유형과 비트코인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 생각을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렛츠고! 저는 투자자 계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개 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쉬프 같은 비트코인 부정론자 계층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튤립 같은 거야. 존재하지도 않고 완전 사기지 라고 하죠. 이 부정론자들은 사실 신임을 잃었습니다. CFTC, SEC, 백악관, 의회, 상원, 재무부,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의 수장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CNBC가 다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완전히 신뢰를 잃고 바보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부정론자들은 어느 정도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은 자산이죠.
디지털 골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라 정부가 비트코인 금지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정부가 금지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의론자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비트코인을 빼앗아 갈 거라고 말하는 거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은 꽤나 무게감 있는 얘기였죠. 왜냐면 은행가나 거대 투자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2년 전, 1년 전까지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자료를 읽고 있다면, 그리고 의회나 상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 규제기관이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은 딱 한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면 비트코인을 팔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고 윤리적이며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고 찐이고 혁신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실제 않은 자산입니다. 회의론자들이 결국 틀렸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3가지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 투자자와 테크주의자 그리고 맥시멀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니까 매수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공매도 해볼까? 어차피 나스닥이랑 상관관계 있는 거잖아. 아닙니다. 나스닥이랑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나스닥이랑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처럼 생각을 자주 바꾸죠. 하지만 만약 뭔가 의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1%로도 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트레이더로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규제 당국이나 주요 언론들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오렌지 알약을 먹이는 일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은 S&P 500가 생겨난 이후 최초 그리고 최고의 자산 클래스일 것입니다. S&P 지수, 뱅가드 지수까지도 포함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우린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자, 이제 테크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2009년 당시 저는 애플과 관련된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저에게 애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저는 애플은 디지털 세계, 모바일 세계를 독점할 것이고 모든 기업들을 다 부셔버릴 거고 10억 유저들을 확보할 것이며 돈을 끌어모을 뿐만 아니라 주식도 10배 이상 뛸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애플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테크주의자입니다. 테크 투자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말도 안 되게 부유한 사람들은 한때 테크주의자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테크주의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크주의자로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믿고 이해하고 있는 테크주의자라면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라고 말할 것입니다. 캐시 우드가 바로 오늘 CNBC에서 앤드루 로스소킨에게 한 말이 딱 그거예요. 이보세요. 비트코인은 이 세상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글로벌 화폐 네트워크고 코인 하나당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기본 조건이에요. 테크주의자인 거죠. 그 다음에 그녀는 또 맞아요. 우리는 테슬라도 좋아하고 기술도 좋아하죠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애플을 싫어하던 워렌 버핏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고 칼 아이칸도 결국 애플에 투자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주식을 사면 존버하죠. 저도 테크주의자로 시작했고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전세계 작업 증명 중 95%, 어쩌면 그 이상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실행된 것이니 비트코인이 확실히 지배적이야. 그 다음으로 많은 건 고작 1%잖아. 따라서 비트코인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가 될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이 100배는 올라야 마땅하고 우리는 지금 이 테크주의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편이 될 겁니다. 마지막 유형은 맥시멀리스트들입니다. 저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잭 도시는 비트코인은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이 말은 평생 제 안에 새겨졌어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을 때 이건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골드 네트워크고 애플보다 더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잭 도시의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저는 비트코인은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도구이자 윤리적 재화이며 전세계 80억 명 사람들 모두를 위한 실용주의적 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재산권, 자유, 주권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줍니다. 이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는 가치보다 조금은 더 좋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가치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맥시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 세상에 만연한 고질병의 절반을 해결하고 중국이나 아프리카 국민들 모두에게 재산권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애플 주식이 기술적 레버리지가 아주 높아서 채지가 안 될 정도로 오르게 될 매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마존을 막지 못하고 구글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들과 다른 점은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피할 수도 없고 또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다른 투자를 다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애플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역 시장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캔사스 농지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은을 채굴하고 천연가스정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맥시멀리스트의 차이는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면 잭 도시처럼 그리고 이 방의 여러분과 저처럼 열성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금, 천연가스, 오일 아니면 그 어떤 기업의 주식이든 아니면 건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비트코인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이죠. 간혹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힘을 부여하는 역할이라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강력한 이념이 우리 어깨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을 광적이다 혹은 종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이념일 뿐이라고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러한 이념적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명백한 이념입니다. 그것도 우월한 이념이죠. 뉴턴의 사과, 즉 경제와 정치 그리고 인간 행동에 수학, 물리학, 연력학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죠. 갈릴레오가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학과 실험을 기반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또한 과학의 뿌리를 둔 하나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아름답죠. 안 그렇습니까? 날아다니는 비행기며 움직이는 기차,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배들, 전기와 불, 이 모든 것들은 물리학과 연력학에 기반을 두고 있죠. 불을 숭배하고 전기, 항해 동력을 추종하고 가라앉지 않고 뜨는 배를 믿는다면 그건 하나의 이념을 믿는 것이지만 수학과 논리, 물리학에 근간을 두고 있는 이념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열성적인 이유도 물리학과 수학이 돈에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고 재산권에 적용되길 원하며 정치와 경제에도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리학과 수학과 연력학을 경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이념으로 간주하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비행기를 날게 하고 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모바일 폰을 작동시키며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사용된 물리학이 있는데, 바로 그 물리학이 우리의 경제를 개선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기술을 포용할 것이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종교적 광신도가 아니라 갈릴레오, 이삭 뉴턴이 그랬듯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특정한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의 얘기 잘 들으셨죠? 저는 이번 영상을 작업하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양한 주옥 같은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디지털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조건이라고 말한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이 윤리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그 이상의 위대한 가치물로 생각하고 계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맞으십니다. 자, 그럼 저는 조만간 또 다른 마이클 세일러의 더빙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